인간 허영심의 처음과 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일까? 마음이 들떠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실속도 없이 겉모습만 치장하게 하는 이 허영심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모파상의 단편소설 먹거리에도 등장한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허영심으로 인해 파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올림푸스 12신이 신들의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타이탄족이 신들의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12신과의 전쟁에서 타이탄족은 패배하고 말았다. 결국 이 전쟁 후에 올림푸스 12신이 신들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타이탄 형제 가족들 중에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있었다. 올림푸스 12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폴론이 태양의 신이 되었지만 헬리오스도 여전히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헬리오스는 천하의 바람둥이였다. 헬리오스는 인간 세계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를 신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기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여자를 인간 세계에 남겨두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사는 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이 아이가 바로 파에톤이다. 파에톤은 그리스어로 빛나다, 눈부시다라는 의미이다. 파에톤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친구들로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놀림을 받던 파에톤은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거짓말쟁이라는 모욕을 당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 파에톤은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헬리오스의 신전을 찾아갔다. 두 부자는 처음으로 만났고 헬리오스는 무척 기뻐했다. 성인이 되어 찾아온 아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파에톤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맹세에 헬리오스의 황금 마차를 타보고 싶다고 말했다. 파에톤은 너무도 무모하게 신들마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이 황금 마차는 헬리오스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탈 수 없었다. 황금 마차를 모는 일은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숙달이 된 헬리오스 말고는 아무도 몰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만류해도 파에톤은 듣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황금 마차를 모는 일이었다. 황금 마차는 4마리 말이 끌고 있었다. 파에톤이 마차에 타자 말들은 무섭게 돌진했다. 파에톤은 자신을 놀렸던 친구들에게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 세계로 내려갔다. 말들이 제멋대로 날뛰어서 태양의 열기에 강과 바다가 말라버릴 지경이었다. 자신이 태양의 신의 아들임을 과시하려고 파에톤은 황금 마차를 타고 인간 세계 아래에 너무 많이 내려갔다. 황금 마차는 태양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빛이 인간 세상을 태워버렸다. 엄청난 속도와 무서운 괴력으로 인간 세계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결국 인간 세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그 아버지는 파에톤에게 번개를 던져 죽게 했다. 에리다누스 강에 떨어진 파에톤의 시신은 흐르는 물의 ним프인 나이아스들이 주어서 묘지를 만들고 비문을 새겨주었다. 파에톤의 누이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강가의 포플러 나무로 표현했으며 이들이 흘린 눈물이 강에 떨어져서 호박이 되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들의 피부가 검은 것, 리비아의 사막도 이때 생겨났다고 한다. 허영심에 관한 이야기는 또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니오베는 여신 레토에게 자만심을 부리다
14명의 자식들을 모두 잃고 말았다. 니오베는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의 딸로 테베의 왕 암피온의 아내로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다. 그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여신 레토를 무시하면서 뽐내고 다녔다. 자랑스러운 것을 많이 가졌지만 니오베는 겸손이라는 친구를 곁에 두지 못했다. 당시 테베에서 승왕을 받던 여신 레토는 니오베에 비해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라는 두 남매밖에 없었다. 니오베는 레토를 비웃었다. 화가 난 레토는 아폴론에게 니오베의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에게는 그녀의 딸들을 모두 죽이게 했다. 교만한 죄로 자만심으로 한꺼번에 모든 자식을 잃고 비탄에 빠져 니오베는 슬피 울면서 죽음 같은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고향인 리디아의 스필로스 산 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다 돌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돌이 되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테나는 피리를 발명했다. 그런데 볼을 한껏 부풀려 불다 보니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다. 그래서 아테나는 피리를 버렸다. 그것을 주운 마르시아스는 열심히 연습을 했다. 자신의 연주 실력이 늘게 되자 마르시아스는 아테나에게 연주 실력을 겨루자고 건방지게 제안했다. 마르시아스 역시 겸손이라는 친구를 곁에 두지 못했다. 심판관이 된 뮤즈는 이 연주 겨루기에서 패배하면 승리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규칙을 정했다. 마르시아스와 아폴론이 한 차례씩 연주를 마쳤다. 하지만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아폴론은 이제 승부를 가리기 위해 악기를 거꾸로 치고 연주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때 마르시아스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아폴론의 악기는 거꾸로 치고도 연주를 할 수 있었지만 피리는 거꾸로 치고는 연주할 수 없었으므로 마르시아스가 패배했다. 승리에 도취한 아폴로는 마르시아스를 나무에 묶고 살가죽을 모두 벗겼다고 한다. 마르시아스 몸에서 흐르는 피는 강물을 이루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들의 눈물도 강물을 이루었다. 이 두 눈물을 합쳐서 강을 이루었는데 이 강의 이름이 마르시아스 강이다. 자만심과 허영심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였다. 다른 이야기로는 미다스가 심판관이 되어 아폴론의 패배를 선언하자 화가 난 아폴론이 미다스의 귀를 당나귀 귀로 변하게 했다는 설도 있다. 다르달로스라는 천재 발명가가 있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는 미노타우루스라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었다. 이곳의 국왕은 미노타우루스를 가둘 공간이 필요했다. 국왕은 다르달로스에게 아무도 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어 미노타우루스를 미로 궁전 안에 가두어 버렸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크레타 섬에 찾아왔다. 테세우스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던 크레타의 국왕은 테세우스에게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게 시켰다.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미로를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테세우스를 흠모하고 있던 크레타의 공주는 미로의 설계자인 다르달로스의 도움을 받아서 테세우스에게 미로를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었고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후 성공적으로 미로를 빠져나와 공주와 함께 도망가 버렸다. 이에 분노한 크레타의 국왕은 다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똑같은 미로에 가두어 버렸다. 천재 발명가 다르달로스는 미로의 창문에서 떨어지는 새들의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 날개를 만들어 탈출 계획을 세웠다. 다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만든 후 창문으로 빠져나와 미로를 탈출했다.
탈출할 때 다르달로스는 이카루스에게 절대 높게 날지도 낮게 날지도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에 심취한 이카루스는 더 높은 곳을 날고 싶다는 허영심에 너무 높이 날았고 결국 태양의 열기로 날개의 밀랍들이 녹아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다. 날개를 녹여 추락한다는 의미의 이카루스의 날개는 더 높이 날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죽음을 맞은 이야기다. 인간이 더 높이 더 많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 허영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허영심이 자신을 다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 신화들을 통해 우리는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모파상의 작품 먹거리도 허영심으로 인생을 망친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